화면 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요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레즈 넥스트로, 이거. 요거는 이제 지금 오늘 발표했던 WRN처럼 기존의 레즈넷을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대한 논문이에요. 근데 WRN이랑은 살짝 방향성이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레즈넷 잠깐 복기를 하자면요. 제가 포스트 썼던 내용 중에서 이제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고쳤는데 기울기 소실만 다루기 개선하기 위해서 레즈넷 쓴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알 수 없는 성능 저하 문제 요걸 이제 디그레디션 프라블럼이라 했고 요 디그레디션 프라블럼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옵티미전 디피컬티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모델 복잡도가 높아지니까 학습이 안 된다.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 포함되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로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입력 데이터가 포함된 정보가 여러 차례 거치니까 이제 이게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게 디그레데이션 프로블럼이다. 로 이렇게 본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 레지넷의 원래 논문의 내용이고, 그거를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일단 포스트를 하나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바틀넥 부분 있잖아요. 바틀넥 부분 축소 처리 확장 이렇게 세 개 붙어가지고 이게 이 레지넷 150, 101, 152 레이어에 쌓이는데 이 다음에 그 그림을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바틀넥 2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드 옵션이 2가 되는 경우인 거고 스트라이드 1인 옵션에서는 요 다운샘플링 패스가 발생을 안 하는데 스트라이드 2가 옵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운샘플링 옵션이 들어가면서 여기로 흘러갈 때 피처 맵의 하이트랑 위드스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요거를 이제 좀 표현을 했죠. 여기 밑에 있는 단어로.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이 레진의 최종 구조도 옛날에 여기 64, 64, 256 그냥 쭉 박아놓고 숫자들 안 맞춰놨는데 이것도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64, 64, 256 여기 반복되는 부근은 256, 64, 256, 256, 64, 256 이런 식으로 두 번 반복되고 여기는 세 번, 22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식으로 여기 부분 엉성하게 그림 그려놨던 걸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설명을 하느냐? 레즈넥스트 논문을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 레즈넷을 제가 개판으로 포스팅한 거가 계속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고 다시 이제 다져서 레즈넥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즈넥스트 개요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2016년 그러니까 2017년에 이 이미지넷 분류 대회가 막 끝났는데 그 전년도에 2등을 한 모델이 레즈넥스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즈넥스트는 레즈넷의 기본 뼈대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카디널리티라는 개념이랑 어그리게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집합적 변환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레즈넷을 개선했는데 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레즈넷을 이제 WRN이 이제 오늘 윤수님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위드스를 늘렸는데 이 레지넷 계열의 모델들은 위드스가 늘어나면은 파라미터가 폭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WRN 같은 경우는 이 파라미터가 폭주를 하니까 뎁스를 낮췄는데 그 적절한 균형을 잡아놓은 여러 가지 파생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요 레즈넥스트는 레즈넷 자체가 이 위드스를 늘리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구조상 위드스가 늘어나면 파라미터가 폭주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잘 조정을 하면서 WRN처럼 위드스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이 레즈넥스트라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레즈넥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한 개념이 카디널리티는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했던 모바일 넷에서 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네트워크 할 때 이 컨볼루션에 그룹스라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GRO 6. 그룹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그룹스라는 옵션을 만약에 디폴트는 1이지만 이거를 인 채널로 하면은 이 피처가 들어갈 때 커널이 이 그룹스 옵션만큼 쪼개가지고 요거를 다시 아웃풋 피처로 만드는 요 작업을 하는데 그 병렬된 요 병렬의 커널 패스 그게 이 카디널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디폴트 상태의 오리진 상태의 레즈넷의 바틀렉 블럭이라 보면은 그거를 병렬로 이렇게 패스를 나눠 놓은 거예요. 병렬로 패스를 나눠 놓고 여기 64라는 가운데 바틀렉 채널 있잖아요. 요거를 병렬 패스가 32니까 이거 숫자가 잘못됐는데 이거 4 아니에요. 이거 논문에서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니다. 맞아요. 여기가 조금 헤매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 64라는 거를 병렬 32 패스로 나눠가지고 하나의 패스당 4채널씩을 해서 요 전체 채널의 이 위드스가 128로 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여기는 64잖아요. 여기는 64인데 여기 전체의 위드스 채널이 4 곱하기 32가 돼가지고 여기 128.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위드스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요게 이제 카디널리티의 개념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병렬로 이뤄진 패스의 개수가 카디널리티의 숫자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여러 개의 그룹을 나눠서 그룹별로 독립적인 패스를 넣어서 컨버루션을 수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위드스가 늘어나기 힘든 레즈넷 모델을 위드스가 늘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치팅이죠. 치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디널리티 옵션은 논문에서는 1, 2, 4, 8, 32 이렇게 5가지 옵션을 주고 그때 이 위드스 오브 바틀넥 그러니까 요 가운데 블럭의 채널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가운데 블럭의 채널은 이 병렬 패스가 1개일 땐 64, 2개일 때는 40, 4일 때는 24, 8일 때는 14, 30일 때는 4채널을 줄어들면서 전체 늘어나는 위드스의 느낌은 64부터 128까지 이렇게 위드스가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디널리티가 도입이 된 다음에 이거를 이 병렬이 된 패스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어떤 레지듀얼 블럭 안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합치느냐에 대한 내용이 어그리게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그리게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은 세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론은 이 바틀렉 블럭이 총 3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축소 단계, 처리 단계, 확장 단계 이 3가지 블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3개를 다 병렬 패스로 나눠버렸을 때는 요 A 옵션이 되는 거고 요 A 옵션에서는 이 병렬 패스에서 나온 아웃풋 피처들을 다 썸하고 그 아웃풋 피처에다가 이제 레지듀얼 커넥 붙여서 요 마지막에 렐루가 들어가는 식으로 되고 만약에 B처럼 병렬 패스를 3개의 블럭 중에 2개만 적용을 했었을 때는 마지막 블럭이랑 그 중간 병렬 패스 블럭 사이에 컨캐티네이티드 그러니까 그 컨캐트 하는 거죠. 컨캐트에서 아웃풋 피처를 요 128 채널로 맞춰놓고 더하면 그 이제 넥스트 레이어에다가 입력시켜주면 되고 마지막 C 채널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넷에서 사용했던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그룹스 옵션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C 옵션으로
이 어그리게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어그리게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랑 B랑 C랑 똑같다. 이 과정은 뭐 병렬 패스가 어디서는 다 3개고 어디는 2개고 어디서는 그룹스 옵션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림이 32 패스라고 해가지고 길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따로 그 일반적인 요 첫 번째 바틀렉 블럭 여기 64, 64, 256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썸 버전의 어그리게이티드 레지듀얼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시킬 때는 카디널리티 4로 했었을 때 여기 입력 채널 64죠.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바틀넥에 해당되는 이 채널은 64 나누기 4 한 값인 16 채널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256 채널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썸하고 다운샘플러 붙은 다음에 또다시 썸에서 렐로로 나가는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요것에 대한 코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면은 여기 어디였냐 이 카디널리티 그러니까 지금 카디널리티가 여기서는 4로 했으니까 이 병렬 패스가 4개가 발생을 하고 병렬 패스 안에 그 NN 시퀀셜로 컴브1, 컴브2, 컴브3가 붙어서 이 레이어가 모듈 리스트 그러니까 카디널리티의 병렬 리스트 패스가 만들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셀프 컴브 1, 2, 4의 각 브랜치별 결과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브랜치별 결과값이 아웃풋 피처스를 썸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나온 아웃풋 피처스의 모든 결과값을 썸해서 아웃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아이덴티티 매핑하는 레지듀얼 커넥션을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썸 버전의 어그리게이티드 레지듀얼 트랜스포메이션을 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코드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컨캡 버전은 병렬 패스인 1번이랑 2번까지는 이제 동일하게 흘러가면서 NN 모듈 리스트로 처리를 하고 마지막 컴브 3만 이렇게 따로 빼놓은 다음에 이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브랜치별로 나오는 아웃풋 피처스를 일단 추려내고 그거를 이제 토치캣 메서드를 사용해서 피처를 이제 컨캐트네이티드 하죠. 그거를 이제 컴브3에 넣는 식으로 코드가 구현이 된다. 이게 이제 컨캣 버전의 어그리게이티드 레지듀얼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마지막 이 그룹스 옵션을 썼을 때는 그냥 그룹스 그 카디널리티 개수를 여기 그룹스 옵션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 코드는 요 이 애니메이션이 그 그룹스 옵션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 그룹스 옵션에 해당되는 GI 파일을 가져온 거고 그것을 코드로 구하면은 첫 번째 컴브1, 컴브2, 컴브3 하는데 컴브2에 보시는 것처럼 그룹스 옵션에 카디널리티 옵션 들어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기 수행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덴티티 매핑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1에 해당되는 썸 버전 어그리게이티드 레지듀얼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컨캡 버전 어그리게이티드 레지듀얼 트랜스포메이션 마지막 그룹스 옵션 어그리게이티드 레지듀얼 트랜스포메이션 이 버전 1, 2, 3는 모두 동일한 결과값을 출력을 한다. 그냥 과정만 다를 뿐이지 나오는 거는 똑같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지넥스트 아키텍처를 이제 모델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WRN처럼 여러 가지 파생 모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64 그러니까 병렬 패스가 하나니까 이 병렬 패스 하나짜리는 레즈넷 50이랑 똑같은 거고 병렬 패스 2개인 거는 이 가운데 채널이 40 곱하기 D 한 채널이 들어가가지고 레지넥스트 50 그다음 뭐 24, 뭐 48, 아니, 8 곱하기 14, 3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이 한 패스별 들어가는 바틀렉 채널의 커널 개수랑 그 다음에 병렬 패스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총 5가지 파생된 레지넥스트 모델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렬 패스가 32개인 게 따지고 보면은 이 바틀렉 그래 가운데에 해당되는 채널이 128개로 가장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탑원 에러가 가장 좋은 값을 내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보면은 그 다른 블로그들 보면은 이 32 곱하기 4D에 해당되는 레즈넥스트만 구현을 하고 이 나머지 뭐 2 곱하기 40이나 4 곱하기 24 요거는 구현을 안 해놨어요. 요거를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는데 이게 좀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논문을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은 제가 이거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번호를 보면은 이 레즈넥스트 파생된 모델을 어떻게 이 논문 작성자들이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의식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적당한 카디널리티 값을 선정을 했어요. 1, 2, 4, 8, 32. 요 5가지 값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전체 블럭 레이어 보면 여기 2번이라고 표현된 바틀렉 두 번째 블럭의 채널 있잖아요. 요게 128이잖아요. 여긴 64고 요 가운데 있는 요 가운데 블록 채널 값을 128 넣어봤다, 130 넣어봤다, 140 넣어봤다 이렇게 그냥 조절을 이렇게 해봐요. 조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요 레지넥스트 50에 해당되는 토탈 파라미터스 있죠. 요 토탈 파라미터스가 요 레지넥 원본 병렬 패스가 1인 거 그러니까 원본 레지넥 50이랑 요 파라미터가 비슷해지는 순간이 와요. 지금 보면 여기 가운데 바틀렉 채널이 128일 때의 이 전체 모델의 토탈 파라미터가 이게 25만이었나? 250만인 걸로 기억되는데 250만 개의 토탈 파라미터 여기에 비슷해지는 숫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요 값일 때의 이 128을 요 위드스 오브 바틀렉 D 요 4잖아요. 아니 4가 아니지. 그러니까 요 2에 해당되는 128을 카디널리티로 또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128 나누기 30이면 4잖아요. 그게 위드스 오브 바틀렉에 해당되는 인자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병렬 패스 2랑 그러니까 카디널리티 2, 4, 8, 32에 해당되는 요 각각의 버전들은 모두 다 토탈 파라미터의 개수는 250만 개로 비슷하게 되게끔 요 위드스 오브 그루스 컨볼루션의 채널을 적절하게 맞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병렬 패스가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바틀렉의 채널 개수가 64에서 128로 2배 늘어났지만은 토탈 파라미터는 똑같다. 이렇게 늘리는 식으로 레즈넥스트의 파생 모델을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파라미터가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파라미터가 비스무리하게 맞추는 식으로 이 가운데 블럭에 해당되는 128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네들은 논문을 작성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엉성하게 토탈 파라미터를 일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파생되는 모델을 만드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128을 맞춰놓으면은 이 컴브 3랑 컴브 4, 컴브 5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전부 다 배수예요. 배수 관계. 128 곱하기 2 하면 256 되고 곱하기 2 하면 512 곱하기 2 하면 1024 되니까 뭐 여기가 만약에 112이면은 112, 224, 448, 그 다음에 896이었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 가운데 바틀렉 채널은 요 첫 번째 블럭의 배수 관계니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파생되는 블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개수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값을 찾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컨트랙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명기를 했고요. 요게 이 병렬 패스가 1일 때는 4. 요게 따지고 보면은 그 레진의 그 코드 구현할 때 여기 바틀렉 블럭 보면은 그 다른 블로그에서 익스펜션 해가지고 여기 4라는 값을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컴브 1에서 64였던 게 두 번째 컴브
컴브까지 64 했다. 여기서 여기 익스펜션 곱해져가지고 64 곱하기 4에서 256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랙션 개수가 곱해지는 식으로 요 가운데 블럭을 만들어내면서 이 나머지 블럭 그 컴브 3부터 5까지 해당되는 요 바틀렉 블럭의 배수 관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코드를 어떻게 구현했냐, 여기 뭐 베이직 컴브는 이제 컴브, 배치 노멀라이션, 렐로 들어가고, 이 렐로가 들어가는 거는 true and false를 해가지고 뭐 때에 따라서는 true 하면은 렐로가 붙는 거고 false라면 true가 안 붙는 식으로 이렇게 베이직 컴브 블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직 컴브 블럭을 상속받아가지고 바틀렉 V1부터 V3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레지넥스트 전체 코드가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ake layer 함수에서 이 전체 블럭을 만들어내는데 버전을 선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세 개 다 동일한 결과값을 낸다고 하지만은 코드가 다르잖아요. 코드가 다르니까 V1, V2, V3 버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 config F에 들어가는 인자값이 cardinality랑 그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contraction 개수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개수값 두 개 들어가가지고 요 바틀렉 그룹스 컨볼루션 개수의 뭐 128, 112, 96, 82, 64에 맞춰가지고 그 가운데 채널들이 개수가 쭈루루룩 맞춰지는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시 코드처럼 내가 레지넥스트 50층짜리를 만들 때 버전 1을 선택하면 여기 버전 1 인자값 넣어주고, 버전 3 하면 버전 3 인자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 32 병렬 패스의 개수, 그 다음에 컨트랙션 개수 여기 2 넣어주면 이 가운데 채널이 128로 해서 128, 256, 512, 1024가 되는 레지넥스트 파생된 버전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 외의 모델들은 요 가운데 개수 값을 변화시켜가면서 모델들이 생성이 되게끔 코드를 작성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어그리게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 버전별 차이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A랑 B랑 C랑 다 같대요. 근데 논문에서 같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진짜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했는데 그 에큐리시까지 테스트는 안 해봤고 그 모델을 버전 1짜리, 버전 2짜리, 버전 3짜리를 만든 다음에 그것에 대한 토탈 파라미터랑 플러스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된 결과값을 보시면은 버전 1이랑 버전 2랑 버전 3인데 버전 2랑 버전 3는 토탈 파라미터랑 플러스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버전 1, 그 썸메이션 버전의 어그리게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 레진 넥스트는 파라미터 개수랑 플러스 개수가 이 버전 2랑 버전 3에 비해서 살짝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비슷하겠죠. 그리고 이 플러스 계산을 할 때 이 병렬 그 버전 3가 이 플러스 계산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게 이 그 토치 썸머리로 그 레이어 개수를 세보니까 이 썸메이션 버전의 어그리게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 레진 넥스트 같은 경우는 요게 레이어가 5000개 이상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70개로 끝나는데 여기 5000개로 나오는 게 170 곱하기 32한 값에 해당된 레이어가 다 병렬로 쌓이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레이어로 쌓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값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00개였나? 한 그런 식으로 살짝 줄어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버전 1이랑 버전 3까지 다 동일하다고 하지만은 실상 이렇게 코드로 다 작성해서 그 구현되는 거 보면은 버전 3로 구현하는 게 제일 올바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에퀴리스까지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어그리게이티드 레지듀얼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1, 2, 3 버전이 같다고는 하지만은 실상 코드를 구현해 보니까 V3 버전으로 구현하는 게 제일 옳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생된 버전들 모델들에 대한 토탈 파라미터랑 플러스도 측정을 해봤는데 그냥 다 보시면은 그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토탈 파라미터가 전부 다
2,500만 개구나. 2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500만 개로 다 떨어지고, 플롭스도 다 보시면은 4072 밀리언 플로스로 다들 비슷하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된 모델들도 그 가운데에 해당되는 위드스 채널의 개수가 다 다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다 동일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지넥스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3분 쉬었다가 바로 다음 발표 진행할게요.